네, 오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오늘따라 이 음악이 엄청 더 가열차게 느껴지는 왜 그렇죠? 기분이 좋으신가 보죠?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뭔가 더 가열차게 이 하프타임을 해야 한다라는 네. 시그널을 주신 것 같습니다, PD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예. 주말 동안에 예. 일했거든요. 일이 쭉 이어져야 저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예.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5님께서 이번에 특활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잔치 벌였던 곳들 싹 다 삭감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변해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진 분들은 많이들 의심을 하죠, 당연히. 그쵸? 예. 네. 왜냐하면 그동안 또 검찰에서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다는 보도들도 많았으니까요. 네. 이건 거의 짐작은 다 가는 부분인데 이걸 그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예. 6287님께서 아까 출연하셨던 교수님께서 정부 엘리트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짠다는데 연구비는 왜 축소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IMF 때도 연구비는 오히려 늘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엔 왜 그랬을까요? 저번에 그 연구비 때문에 정말 여기 연구하시는 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 후유증은 계속될 것 같고. 당연하죠. 막 그 연구자들이 떠났고 또 네. 미래가 없어진 젊은 연구자들이 직업을 바꾸고 막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쵸, 굉장히 그쵸. 많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1, 2년 단기간에 이뤘던 성과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예. 10년, 20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갑자기 카르텔 막 이러고 막 네, 왜 갑자기 거기에 꽂히셨는지. 꽂히시는 데가 많아서요. 답답합니다. 네. 자, 0036님께서 농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예산은 다 깎아서 한 끼 식사도 안 주면서 무슨 특활비입니까? 이렇게 또 예. 말씀 주셨습니다. 노인분들 예산도 많이 깎였. 그럼요. 그렇죠? 노동자분들부터 해서 약자들이 예산은 정말 많이 깎였더라고요. 예.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에 과일을 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은 과일 같은 예. 게 나오니까 어린이집에서 좀 좋아했는데 그 예산도 싹 깎여가지고 그래요? 간식도 없어졌거든요. 올해 초부터.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예. 그래도 그게 어쨌든 왜 작은 겁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아이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정말 야금야금 정말 필요한 근데 것들이 저는 그 예산이. 자세한 내막은 제가 아직 처음 들어서 모르겠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집에서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거기 가서 과일을 그래도 먹고 네.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당연하죠. 예산이 깎였다는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거 오래돼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약간 화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예. 세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지금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판하는 시국선언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국민대에서도 관련해서 시국선언 나왔는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곳이죠. 시국선언문 일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대학교 동문들은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김건희를 소위 여사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그 자리를 이용해 온갖 전횡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한 것은 김건희의 박사 논문이었다. 논문의 온갖 표절과 허술함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애써 표절을 정당화한 학교도 국민대학교였고 교수들과 우리 동문들이었다. 이제 결자 해지할 때가 되었다. 우리 국민대학교의 교훈인 사필 규정,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것이다 라는 글귀를 상기하자. 우리의 부끄러움이 큰 만큼 우리의 싸움도 치열할 것이다. 이게요. 이분들은 다른 학교랑 또 다를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는 게 마음이. 네. 왜 그러냐면 그쵸. 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논문이 표절이다. 이래서 다른 학교나 어떤 일반 국민들은 그냥 분노하지만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박사학위 따온 분들이 많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은 맞습니다. 자기의 그 노력의 결과가 도매급으로 어떤 뭐랄까요? 아주 버려지는 듯한 느낌. 네. 정말 화날 거예요, 아마. 당연한 왜냐하면 거죠. 동문으로서. 네. 이 어떤 그냥 표절 대강에서 쉽게 따는 학위가 돼버린 것 같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평가 절하가 됐죠. 네. 이분들 자기 논문은 이 박사 한번 따려면 정말 엄청난 세월을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학문적 그 기반을 인정받는 건데 네. 이게 무슨 그냥 툭툭툭툭 해가 딴 것 같이 알려지면 네. 다 그렇다고 사람들 생각할까 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특정한 사람만 네.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네. 이 받은 분들 입장에선 내 학위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거꾸로 맞습니다. 입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다른 분들 일반 국민들이 화나는 거랑 다른 각도에서 네,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은 더 빨리 네. 조금 더 이 표절에 대해서 국민대에서 목소리를 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국선언문 발표한 분들이 그분들은 아니 그렇죠. 그거를 동조하셨던 분들은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시국 선언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심상찮아 대책이 필요하다. 1,400명이 넘는 카톨릭 사제들이 최근 시국 선언을 했다. 이거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3분의 1이었죠. 카톨릭 사제들이 그 전국에 걸쳐서 1,400명이 넘는 카톨릭 사제들이 네. 이런 시국 선언을 할 정도면 이건 네.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에 그때나 정말 볼수 못 있었던- 견딜 때. 네. 근데 그지 이지경이라는 어떤 반증 같아요. 심지어 네. 우리는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버릴 네. 권리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또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21g에 대한 응답 시간이 예. 있었습니다. 21g 왜 못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관저 감사를 진행한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최선을 다해서 물어봤다.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국감 때도 똑같은 내용 조사했지만 그 의원분들도 못 밝혔다. 고문에서 밝힐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해서 여기서 논란이었습니다. 좀 실수를 하게 하는 두 문장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물어봤다랑 고문해서 밝힐 수는 네. 없지 않느냐. 누가 고문하라고 했죠? 그냥 질문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고문이 이런 거 왜 아니에요.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그 21g이라는 업체가 네. 굉장히 뭐가 불투명한 거예요. 다 수의계약과 너무 연결돼 많았죠. 있고 네. 뭐 코바나 또 콘텐츠도 했었고 코바나 검사했었고요. 콘텐츠라는 게 김건희 여사랑 관련돼 있다는 어떤 김건희 여사 이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거의 증명된 거고요. 뭐 네. 21g이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러면- 법적인 자격도 없었고요. 21g이. 그리고 무슨 수의 계약하고 예산 전용하고 뭐 이런 의혹들이 그냥 네. 계속 넘쳐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감사원이 최선을 다해서 물어봤는데 고문하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1g을 실무자 중에 하나가 내가 추천했습니다. 아니, 내가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당신 누구 추천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자가 많은데.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뭘 검사를 해도 네. 그러면 당신 누가 그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럼 당신 맘대로 했느냐를 따지고 들어서 알아내거는 네.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죠.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 네. 그냥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덮어버리면 그게 뭐하러 감사원이 있습니까? 옛날에 감사원 보면 감사원은 지금 뭐 정권 따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정말 무리하게 막 추궁하고 맞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오히려 문제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해놓고 최선을 처분 다했다. 정도만 주고. 자, 감사원 관계자는 심증만 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다. 그리고 감사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원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도 두렵다. 막연한 추측만으로 부르면 누가 박수를 치겠냐. 그러나 이런 감사원의 막연한 추측만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할 그러니까 수 없다는 이거를 거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막연한 추측입니까? 그 여러 가지 수의계약 예산 전용 뭐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데 그 그렇죠. 21g이란 회사 자체는 김건희 여사랑 특수한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있고 그것도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진축 및 직역- 보강 공사 불가능하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다른 공사를 했고 하청에 하청을 네. 다 줬고요.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막연한 의혹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선정돼 가지고 네. 이런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냐를 따져보는 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놓고 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대통령실을 봐주게 하는 거 아닌가? 2022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도 그랬고 2022년 7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같은 이 사건 같은 전현희 전 원장 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이 또 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게 감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자 이건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탄핵을 네. 하기로 했잖아요. 탄핵 네. 소추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지 이걸 네. 가지고 뭐 연명을 하고 공무원의 그거야말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일 겁니다 아마. 감사원은 지금 역대 어떤 감사보다 엄정했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구글 어스 인공위성에도 나오는 증축된 70제곱미터짜리의 건물의 존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축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감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 1.5배에 달하는 건물이 관저 옆에 세워졌는데도 1년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존재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감사를 거죠. 권력에 대한 감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네. 헌법재판소에 억울하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무슨 누가 봐도 객관적인 감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우리는 했는데요 하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